우리나라 난임 부부는 20만 명. 만혼과 고령 임신으로 인해 해마다 애타게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부부가 늘고 있다. 생명의 신비로움은 여전히 인간의 능력밖의 영역이지만 난임을 치료하는 의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오늘 TV 메디컬 건강지킴이에서는 난임 부부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난임 극복을 위한 최신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문채희입니다. 그야말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랑의 결실, 아기 천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는 난임 부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성모여성병원 권경익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추세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에 난임 부부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통계를 보시면은 여성 원인이 14만에서 15만으로, 그리고 남성 원인이 2만에서 4만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남성 원인이 증가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증후로 인한 정자 운동 감소가 주 원인이고요. 여성 측 원인은 35세 이상 고령 임신으로 인해서 배란 기능 장애로 난임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가된 주된 원인을 보면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 서구식 식습관, 수면 장애, 장시간 컴퓨터 사용,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로 인한 난임이 원인이 되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나이 요소로 급격하게 난임이 증가하는데요. 30대 초반에는 23%가 난임인데 30대 후반인 경우는 50%가 난임이고 40대 초반인 경우에 72%가 난임을 나타내고 있고, 직장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훨씬 난임이 높고요. 그 다음에 도시 여성이 농촌 여성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진단을 받더라도 원인 불명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불임이라는 표현 대신 난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난임은 어떤 경우이고 실제로 이 난임을 가지고 오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이 경과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진단하는데요. 또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도 난임으로 진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원인을 따져보면 여성 측 원인은 호르몬 이상, 갑상선 유주 호르몬 분비 이상이라든지 배란 장애,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거, 그 다음에 나팔관의 문제라든지 자궁의 문제, 자궁강의 문제, 그래서 내막 유착증, 근종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 이상으로는 자궁경부 원추생금 같은 수술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면역학적 이상, 연령이 한 35세 이상으로 배란장애, 또 원인 불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측 원인으로서는 무정자증, 희소정자증,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이상, 염색체 이상, 난간폐쇄가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자무력증, 운동성이 50% 이하인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선천성 잠복 고환이라든지 정계정맥류, 또 기타로서는 지나친 흡연, 음주,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등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난임의 원인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어찌됐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설마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게, 우리 부부가 설마 난임 혹은 불임 이런 생각에 증세가 좀 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내원하지 않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될까요? 네.
기본적인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혈이라든지 감기는 간염 검사 등이 있고요. 호르몬 검사를 또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정액 검사를 또 시행합니다. 그리고 배란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초음파라든지 소변 검사, 피 검사로 배란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관 점액 검사, 성교우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나팔관 조영술, 그래서 나팔관이 잘 개통된지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사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반 안쪽을 들여다보는 진단 복강경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난임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시술과 치료법도 많이 발전을 했겠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배란 유도가 있습니다. 네. 배란 유도는 먹는 약, 클로미펜, 페마라, 그다음 성선 자극 호르몬 주사 맞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수정, 정자를 자궁 강내에 이렇게 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나팔관이 양쪽 다 개통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로서는 체외수정 시술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난자를 과배란해서 채취해서 난자 정자 수정을 시켜서 배양을 해서 좋은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난임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배란 유도와 인공수정 그리고 체외수정 시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서부터는 하나하나 좀 꼼꼼히 새롭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공수정은 정자를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 돌려가지고 거기에서 농축된 정자를 주사기에 넣어서 자궁강 안으로 주입하는 것을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체외수정은 과배란된 난자를 채취를 해서 시험관 안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킵니다. 수정시켜서 좋은 배아를 다시 자궁강 안으로 넣어주는 걸 말하는데, 요 그림은 난자를 많이 키운 과배란된 초음파 사진이고요. 미세수정 시험관 아기가 있는데, 요거는 정자 하나를 난자에다 직접 주입하는 방법인데, 남성 불임의 치료로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잘 알려져 있는 체외 수정 시술, 아기를 갖기 위한 마지막 부류로 또 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체외 수정 시술을 권유하게 되나요? 나팔관이 수술 등으로 양측이 없는 경우, 나팔관 폐쇄, 또 중증도의 자궁 내막증이나 골반 유착, 또 중증도의 기소정자증이나 무력정자증,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원인 불명의 경우에 체외 수정을 할 수 있고, 인공 수정을 3회 이상 시도한 데 실패한 경우에도 체외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현재는 40%에서 50% 정도 성공하고 있고, 특히 남성 불임인 경우에는 네. 50% 내지 60% 정도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들이 체외 수정 시술 같은 경우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가장 많은 부작용으로서 난소 과자국 증후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체외 수정은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네, 또 그리고 다태 임신, 그 쌍둥이라든지 새쌍둥이 같은 다태 임신이 많은데, 그거로 인해서 조사나 네. 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 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월 평균 소득 상위 150% 이하인 경우에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인공수정인 경우에 1회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해주고, 체외 수정인 경우에는 1회 180만 원 4회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외 수정이 전체 비용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나머지 경제적 부담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책, 한 가정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정부에서건 사회에서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임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부부들을 위해서 좀 바람직한 난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과배란 주사는 네. 두통이라든지 과배란, 과자국 증후군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치료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네. 있는데,
자연 배란 주기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체외 수정을 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태 임신을 줄이기 위해서 단일 배아 이식을 현재 선진국 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일본에서 단일 배아 이식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100% 다 해주는 게 좋겠고 또 횟수 제한도 줄이고 또 소득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임신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임 부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관리가 중요한데요. 난임 부부의 95%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데 그 중에 10명 중 1명도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기대에 대한 상실감, 불안, 또 자존심에 대한 상실 등으로 우울증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착상도 도와주고 또 임신이 돼서 불안을 해소해서 임신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2001년도 이후에 13년간 여성 1인당 출생아 수 1.3명 이하인 우리나라는 저출산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이런 만원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기를 낳도록 하는 유인책보다는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난임의 진단, 치료, 또 임신, 출산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을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그 국가들의 관련 정책들을 좀 참고해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정보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성모여성병원 권경익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심란해지는 계절입니다. 실제로 1년 가운데서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우울증을 쫓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조용한 명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